자,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집중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.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분석하는 게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 공급을 많이 분석합니다.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, 그 다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. 그런데 요 두 번째 줄, 이거 아주 중요해요. 보세요.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이제 투자 및 가상 투자,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하거든요. 근데 보면 예전에는 뭐 입주 물량에 의한 투자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100% 안 맞는 거예요. 어느 정도냐면 거의 절반밖에 맞지 않아요. 아, 그래서 수요가 중요하구나. 이렇게 하는데 또 맞지 않아요. 서울 같은 경우에, 자, 나중에 보실 건데, 우리가 직접 해볼 건데, 서울을 보면요, 서울의 결론을 보면, 자, 서울이 결론을 보면 공급량이 많지 않아요. 서울이 필요 수요가, 자, 이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. 잘 보이게. 자, 서울이 필요 수요가 14만 세대가 필요한데 3년간. 근데 누적 입주량은 6만 4천 세대예요. 그래서 서울은 현재까지 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미분양도 보면 이게 미분양이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서울은 평균 11,633, 만이 아니고 1,163세대 정도가 평균 미분양 숫자거든요. 미분양이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평균치보다 지금 못 미칩니다. 그래서 미분양이 아직 많지 않은 거예요. 서울은 이제 거의 평균까지 다 와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. 자, 이게 어디서 있냐면, 자, 리치고에 들어가서 분석에 시도별 동영에서 서울에 들어오면, 자, 여기 미분양을 볼 수가 있죠. 서울은 평균 1162호인데 지금 미분양이 쌓여가고는 있지만 아직 평균 이하입니다.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있다.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공급량도 많지 않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? 보면 거래 비율이 100이 보통이에요. 100이 보통인데 지금 평균 대비 15%밖에 안 돼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밑으로 쭉 내리면 전체 거래량이 나와요. 자, 여기서 역사상 거래량이 이제 2006년 1월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. 좀 더 유의미하고 좋은 통계가 나왔어요. 그래서 2008년 외환위기 때 집값이 많이 빠졌다 알 수 있죠. 서울이 특히 이때 거래량이 서울 평균은 5,500건이 평균 거래량인데 1,000건밖에 거래가 안 됐었어요. 약 5분의 1 토막 났죠. 그래서 거래 절벽이었습니다. 외환위기 이후에. 그런데 최근의 거래량을 보시면 700건, 400건밖에 안 돼요. 10분의 1이에요. 5분의 1이 아니라 외환위기에 가장 안 좋을 때보다도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예요. 464건. 그만큼 거래량이 안 받쳐준 거거든요.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라는 거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가 굉장히 적다. 그래서 수요가 적거나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사고 싶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제 결론은 우리 알고 있죠. 고금리와 그 다음에 누적된 부동산 규제,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? 내 집이 안 팔리는 것, 이런 것들이 수요를 억제하고 있죠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. 여전히 서울이 고평가라는 거예요. 자, 이거 나중에 직접 해볼 건데 서울이 코로나 때 52% 고평가 되었다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36% 고평가예요. 이 강남조차도 빠질 때는 31% 정도 빠질 수 있어요. 강남 불패 아닙니다. 빠질 때는 왕창 빠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강남이 현재 기준에 39% 고평가예요.
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플러스 39%가 고평가인데 마이너스 31% 간다면 거의 60%, 70% 가량이 빠질 수도 있겠죠. 물론 이때는 금융위기라는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그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요 39% 정도 여전히 고평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서울 집을 사는데 지금 2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12년을 모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여전히 서울 집값이 비싼 거죠. 그래서 이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 가격은 다시 한번 시장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이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. 가격이 비싸면 공급자 입장에서,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사는 사람,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사기가 힘든 거예요. 사고 싶다 하더라도 사기 힘들고, 또 비싸니까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또 많이 작용하게 되죠. 그러니까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,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이때 사고 싶겠죠.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수요, 공급, 가격 이 세 개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간다.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.